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급등 테마들 공략 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이 정말 어렵다는 건 이 맥신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연속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오늘은 또 20% 넘는 낙폭을 키우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또 어제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우리 증시에서 오늘은 또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희비가 정말 엇갈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미증시 급등에 따른 상승 차익 시전, 매물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이 좀 나왔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기대감이 크면 또 거기에 따른 실망감도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좀 많이 급등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갭이 뜬다면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뭐 하루 일단 발표 나오기도 전에 바로 또 갭이 떠서 이렇게 좀 시장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좀, 뭐라 그럴까, 상승 모멘텀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하락에 대한 또, 뭐, 불안 심리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애매한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고, 테마주들도, 뚜렷하게 이게 뭐 엄청 큰 호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이 없는데, 시장 자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로 굉장히 좀, 자금이 이탈이 좀 빠르게 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할 시장이긴 합니다. 뇌동 매매가 많아질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수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종목별 테마 움직임을 좀 잘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주 말씀 좀 드리지만 또 거래대금 크게 터지는 시점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좀 대응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지 뭐 이거 상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오늘 따라가고 뭐 이것도 추가적인 또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서 또 따라 들어가고 또 뭐 하한가 들어간 종목도 하한가 풀렸으니까 또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뭐 매매 원칙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계좌만 손실 보는 경우가 좀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항상 염두에서 조심해 달라고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일단 지수 상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저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갭상승 좀 기분 좋게 상승을 했지만 바로 음봉 전환되면서 뭐 보합선까지 좀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제 21선 자리를 뭐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 좀 드리는데, 아직 21선 자리가 우하향하고 있으면서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런 자리를 강하게, 좀 거래 대금이 좀 붙어주면서 뚫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그런 시장 흐름의 움직임이 좀 나오진 않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나름 선방해주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음봉으로 밀린다는 거는 대부분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전장에는 오히려 좀 빠르게 그 전일 매수했었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전장에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오후장에 내가
내일 시장에 갈 만한 종목들을 종가 부분으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시가 공략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 그래서 지금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좀 나왔고요. 종목들마다 좀 차별화가 심한 장세다 보니까 차라리 욕심을 좀 버리시고 마음을 좀 비우시고 아예 그냥 현금을 갖고 계셨다가 지수가 아예 밀렸을 때 공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단기로 아침에 좀 상승하는 종목들 좀 짧게 대응하시고 또 오후 좀 10시 이후로는 잠깐 쉬셨다가 또 오후장에 공략을 하시거나 그 다음날 아침 시가 공략할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아마 장중에 일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난 아직 초보자다. 그리고 종목 찾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다음 장, 내일 장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 가능한 섹터들 이런 거를 좀 골라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좀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마다 제가 시초가 공략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만 또 비중 적게 한 번씩 매매해 보시면서 매매 트레이딩도 연습해 보신다면은 지금 어렵다 하실 수 있겠지만 꾸준히 또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한 번에 많은 내가 비중을 넣어서 손실을 복구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가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오신다면은 분명히 제 노란톡방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요즘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특정 섹터에만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포모를 느끼거나 뇌동매매를 하기 쉬운 시장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나 지금 장세 자체가 전강 후 약의 장세로 매일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또 시초가 공략을 하는 것도 유의미한 전략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시초가 공략 방법들 알아가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내일장에서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24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관련한 급등 종목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소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상가가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고요. 그다음 보라티알 그리고 신성홀딩스 순으로 이제 상한가에 다 들어갔습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됐었을 때 이제 아마도 또 소금 사재기에 대한 불안 심리 이게 좀 강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쪽 자금으로 또 좀 쏠리는 현상이 좀 심해지는데 아무래도 오늘 또 초전도체 쪽하고 맥신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여기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소금 관련해서 이제 채취했었을 때 방사능이 나오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또 불안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인상가가 이제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장중에 몇 번 좀 풀렸었거든요. 좀 아침에 저도 좀 계속 차트를 좀 봤었는데 상한가 들어가다 몇 번 풀리는 모습이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한가가 좀 풀렸을 때는 좀 2등주, 3등주는 더 빨리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상가가 지금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다음 보라티알, 신성홀딩스 순이에요. 그래서 인상가가 상한가 풀렸을 때 보라티알이나 신성홀딩스는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일단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상한가가 풀렸을 때 이거 다시 또 상한가 들어가겠다 싶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정고점 자리가 인상가의 경우에는 4,400원 정도 부근인데 아마 정고점을 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슈가 아무래도 길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고 그에 다시 한번 방사능 체크를 했었을 때 검출이 될 확률이 좀 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세슘이라든지 이런 게 좀 검출됐었을 때 크게
크게 간다기보다도 그냥 불안 심리 때문에 올라간 거고, 하락했던 종목들이, 상승했었던 테마들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뭐 작은 유입 이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반대로 이제 다시 한번 뭐 초전도체 쪽이 반등이 나오거나, 뭐 맥신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테마들이 솔직히 지금 제가 매매를 권해드리기도 좀 어렵고, 뭐 이슈가 이게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다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방류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바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노려서 계속 매매에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긴 해요. 그래서 혹시 뭐 20일선 자리에 안착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 좀 이슈를 좀 알고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 뭐 3,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야 뭐 조금 더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한 3,000원 이상에서 따라가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물론 수익권이긴 한데, 아마 내일 갭이 뜨거나 아니면은 이제 24일 날 방류가 막상 또 시작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다른 테마들은 좀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 지금 뭐 소금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뭐 방사능 필터 관련주 쪽도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뭐 닭고기 관련주라든지 뭐 다른 식품 관련주 쪽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가장 대장주인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고, 다른 쪽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단기성, 뭐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는데, 일단 이런 테마의 순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아침에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 또, 수익을 챙긴 이후에, 그 다음날 장을 좀 대비해서 좀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이런 테마 장으로 좀 자금이 많이 몰려서, 다른 정상적인 실적이라든지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좀 그런 종목들이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이슈 자체가 24일에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라도 접근 좀 조심스럽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짚어볼까요? 네, 오늘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몇몇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화장품 관련주가 중국인 관광객, 전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있죠. 그리고 뭐 명동에도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 쪽은 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모든 화장품들이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중소형 뭐 화장품주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본 게, 지금 고가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유럽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오히려 중저가 브랜드 쪽으로 조금 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모습, 일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슈가 또 붙었어요. 전일 오후장에 장 마감 후에 기사가 좀 나온 내용인데, LG전자에서 화장품 사업을 진출한다. 이거는 이미 좀 나왔던 내용이에요.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미 업종에 화장품 업종을 좀 추가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LG전자에서 미용기기 관련해서 프라일, 뭐 여성분들을 잘 아실 텐데 미용 마스크 같은 제품도 이미 출시해서 좀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한다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내년에 진출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어떤 제품이 어떻게 나온다라든지, 뭐 어떤 화장품 회사와 MOU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나온 게 없어서 전반적으로 그냥 이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갭상승으로 좀 떴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마녀공장이에요. 마녀공장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추천을 좀 드려서 크게 수익을 좀 드린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차트를 봤었을 때 지금 한 7거래일 계속 음봉입니다. 오늘 뭐 상승해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음봉이라는 거는 시가 대비해서 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시세가 좋아도 음봉이 많으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제가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 이걸 좀 올렸다 깼다 몇 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자리보다는 차라리 이런 저점, 직전 저점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시가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화장품 관련주 쪽은 이미 좀 여러 번 상승이 나왔었고 아마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횡보하거나 21선 자리 부분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을 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실적 관련해서는 만효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장품들 비해서 그나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효공장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줄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 밀리지 않고 지지만 해줘도 충분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종목은 본느. 본능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항선 자리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떴다가 슈팅 이후에 좀 윗골을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좀 윗골을 달고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이제 고점에 물려 있는 물량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가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기다리셔야 된다. 좀 눌림을 좀 기다리거나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있고, 아니면 관심을 좀 못 받을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거래대금 줄면서 안정적인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또 만욕 공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테마성 이슈가 좀 붙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이슈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지저분한 움직임이 많이 나와요. 단타 세력이 좀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것도 많이 보이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 내기 위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종목 자체 캔들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됐었을 때 이런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실적을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G전자가 내년부터 또 화장품을 판매한다라는 소식 속에 마녀공장과 본느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상한가를 공략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에서 당장 공략하시기보다는 눌림목 자리를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AI 관련된 일정들을 체크를 해왔는데 오늘 또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 짚어주실까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이제 공개가 되죠. 이틀 정도 남았는데, 관련주로서 제가 이제 공략주로 드렸었던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오면서, 10% 넘는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1선 다리까지는 안착을 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이제 재료 소멸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승 이후에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오늘 정리를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정고점을 좀 뚫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차익 실현이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평소 시장보다. 그러니까 시장의 호재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면 바로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처럼 이게 호재가 크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개인들이 잡을 수 없는 타이밍을 좀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상한가를 좀 박아버리면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대금 조금씩 증가하면서 올린다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또 윗꼬리를 많이 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일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24일 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미리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좀 추세를 보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한데
원체 지금 시장이 하루하루가 달라요. 양봉 나온 다음에 바로 음봉 떨어지고 또 음봉이 길게 빠진 날도 그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끌어올리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움직임에 크게 휩쓸리실 필요는 없는데 단기 트레이딩 내가 뭐 2, 3일 정도의 짧은 스윙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고 매매할 종목들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재료 소멸이 됐었을 때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내가 좀 손실을 내지 말자, 리스크를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나올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테마성 자금으로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매매가 어렵고 흔들림이 좀 심해서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썩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리스크를 줄이면서 손실 없이 최대한 현금 확보를 많이 하신 뒤에 확실히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장주가 폴라리스 오피스로 올라왔고요. 그 뒤에 이제 셀바스 AI, 솔트로스가 있는데 역시 이제 대장주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흐름이 좋았고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린 게 있거든요. 고점이 한 11.5% 정도 올랐는데 고점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보시더라도 21선 다리 한 5,300원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노리신다라고 했을 때 5,300원 이탈했었을 때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중이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하이퍼클로버가 24일 공개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전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관망도 하나의 포지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무리하게 매매하시는 거는 좀 금지하셔라라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관망하시면서 좀 더 대응 전략들 면밀하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은 전강 후약의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희가 또 시초가 공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초가 공략 중인 종목들 5가지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 미용 관련해서 클래시스를 8월 11일에 공략을 했는데 오늘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폴라리스 오피스는 AI 관련해서 오늘 또 특징 시그널로 잡아봤었고요. 오늘 당장에 11% 넘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월 17일 시초가로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 당장에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두 번째 종목이고요. 펄어비스는 게임 관련주로서 저희가 또 8월 21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어제 공략주였고요. 자, 오늘 장에서 저희가 시초가 공략을 했던 종목은 딥노이드였습니다. AI 관련주인데 오늘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17%가량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5가지 종목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일단 클래시스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여전히 이제 실적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한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보통 뚫어주는 구간 노려보고 있다라고 자주 이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려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추세가 좀 더 살아 있을 수 있고 거래대금도 오늘 크게 터지진 않아서요. 한 번 더 좀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거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양봉으로 좀 간다고 했었을 때는 오늘 4만 원도 가능하지 않았을 까 됐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 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적지 않고 그래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예 그냥 거래대금이 없어버리면은 변동성이 없는데 그래서 크진 않아도 어느 정도 거래대금을 나와주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좀 두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정리해달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300원
이 자리를 지지하는지 보시고 이 자리가 깨지면 그냥 과감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원제약은 지금 뭐 비만 치료 관련제 쪽에서 뭐 일라일리라든지 노모노디스크 미국에서 좀 계속 시세가 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거래 대금이 터지진 않아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대응하시기가 좀 편해요. 예, 급등하는 종목들은 흔드는 게 좀 심하긴 한데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걸어 두시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잡아두고 18,000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잡아 두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 걸어두고 이제 오후장에 보면은 청산되면은 뭐 땡큐 아니면 뭐 그 다음날까지 지켜본다든지 뭐 너무 높은 뭐 수익률보다는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뭐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걸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원제약은 일단 비만 치료 관련제 쪽은 계속 우리 시장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이 제품 자체가 아직 나온 게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만 치료제가 나와준다면 그게 또 크게 하나의 또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미국 시장에서 비만 관련주들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펄어비스는 신작 게임 게임스컴이 오늘 새벽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뭐 오프닝 쇼에서 펄어비스가 신작 게임 붉은 사막을 오늘 오늘 새벽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좀 반영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좀 어제 음봉이 길게 빠진 걸로 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옛날 게임은 뭐 짜집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영상만 좀 짜집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우선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펄어비스는 또 대응 전략 드릴 테니까 펄어비스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딥노이드 의료 AI 쪽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어제 매물대 다 소화하면서 장대 양봉 나왔거든요. 장대 양봉이지만 거래 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시가 갭 뜨고 나서 이제 슈팅이 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뭐 보유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단 AI 쪽에서 아직 덜 오른 게 이제 루니 뷰노 JAK 요 세 종목이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거의 다 추천을 좀 드렸었고 하나 남은 게 또 딥노이드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시세가 좋아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급등 시세가 나와서 좀 좋은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좀 해보실 분들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 공략 좀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매매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더라도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피부 미용부터 AI와 의료 AI 또 게임주들까지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금종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딱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탄탄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무래도 좀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오늘 그 얘기가 어떤 건지 김선윤 전문가님 통해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로 맥신 관련주를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한번 다뤘던 특징 시그널인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스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어제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온도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고 태경산업도 상한가에 갔었죠.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20%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상승을 이어오더니 금요일과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오늘은 반대로 20% 넘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이제 맥신 관련주를 짚어드리면서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견을 좀 강하게 언급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마조마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이런 흐름들을 또 예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까지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봤는데 대장주인 휴비스만 움직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너무 어렵네요.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 어제 이제 오후장 들어서부터 해서 움직임 나왔었던 게 오전부터 좀 반응이 있다가 오후 막판에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 흐름이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빨리 이게 조금만 불안감이 있으면 털어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르게 정리가 됐고 이미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뭐 이미 다 그냥 죽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조금 깨져버린 좀 상황이에요. 파워로시스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고 그나마 신성 델타가 좀 살아있기는 한데 이것도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뭔가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거리가 나온다면은 급반등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맥신도 뭐 휴비스 빼고는요 다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미리 준비하고 차라리 이걸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테마 종목이에요. 제가 이 방송에서 포트 구성을 할 때 테마 종목이랑 작은 종목 포트에 구성 안 해요. 큰 것만 하고 다만 제가 테마를 하시려면 차라리 이 종목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8월 말쯤 있으니까 아마 급반등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지난주 목요일 날 종목 하나 드렸었어요. 인상가 오늘 상한가 갔어요. 물론 말씀드릴 때 포트에 제가 안 넣었어요. 예. 왜냐하면 테마성 흐름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일부터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종목이 오늘 아침에 보고 있는데 계속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인상가란 회사 다들 아실 거예요. 주겸 만드는 회사인데 천일염을 가지고 주겸을 만들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이번 이슈로 과연 끝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11월 되면은 여러분 김장철이에요. 김장철은 또 천일염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천일염이 지금 미리미리 사재기 바람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가격이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이슈가 쉽사리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대형주밖에 안 해요. 유일하게 저만 거의 대형주를 항상 하거든요. 대형주를 꿋꿋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순위는 안 좋습니다. 항상 거의 1등 하시는 분 우리 금전문가님 1등 하세요. 예, 저는 이제 중간을 하거나 항상 하고 있는데 뭐 대형주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고 거기서도 제가 대형주 하지만 포트에 편입 안 하지만 이거 인상가 말씀 좀 드렸었어요. 예, 재밌죠? 제가 그러니까 이 방송 자체를 여러분 보실 때 종목을 막 그냥 급등주를 무조건 따라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안 되고 제가 빈집을 노리시는 전략을 취하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순서가 온다고요. 순서가 오면 어디로 올까요? 계속 강조드리는 뭐 화장품이나 제약 바이오 종목이나 오는 거고요.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추천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엔비디아 이슈가 갑자기 또 부흥 시장에서 뜨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좀 생기고 이거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고요. 시장 얘기 같이 드렸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자고요. 뭐 남들 이미 다 들어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보니까 맥신 관련주도 흐름이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면 항상 조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지난 목요일에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눈여겨보시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빈집을 공략하는 방법들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그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은 미래산업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날이었죠. 목요일에 이제 무상증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강의를 배웠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그 강의를 필기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전반적인 그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8월 17일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저희가 월요일까지는 상한가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정확히 금요일과 월요일 상한가까지 안착을 해준 뒤에 오늘에서 화요일에 돼서야 이제 또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대 3에서 4 이상의 우상증자면 호재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무상증자 1대 5 비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는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매도 타이밍이 딱 맞아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딱 이 시간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상황을 예측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가 계속 빠질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가가 계속 빠질 겁니다. 언제까지 빠질까요? 자, 권리락 이 전날 8월 16일 종가가 4,796원입니다. 네. 이 근방까지 계속 빠질 겁니다. 언제까지 빠질까요? 신주 배정을 받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빠질 건데 공시에서 보시면 무상증자란에서 신주 배정을 상장 예정일 자체가 언제냐면요.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이요. 9월 4일 해서 2거래일 전후로 해서 빠질 건데요. 자, 9월 4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목요일부터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목요일 8월 31일부터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빠질까요? 네, 요날 8월 31일, 8월 30일까지는 별로 안 빠질 거예요. 안 빠진다는 게요. 계속 흘러내릴 건데 8월 31일 날은 갑자기 갭이 확 뜨면서 빠질 거예요. 얼마까지 빠지냐면은 이날 4,796원 근처까지 빠질 겁니다. 자, 무상증자 종목은 이 종목은요. 1대 5의 무상증자 종목이에요. 그러면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셨으면요. 갑자기 주식이 쪼그라들어요. 1대 5기 때문에 6분의 1로 시가총액도 쪼그라들어요.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불안불안하다 풀리게 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셔야 돼요. 한 주치 물량 싹 파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주식 전체를 파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수익 잘 보셨죠? 2배 이상 먹었어요. 가지고 계신 주식으로. 그렇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9월 4일, 8월 31일 날부터는 얼마에 가지고 계신 주식 말고 이제 새롭게 받을 주식. 지금부터 내 계좌에는 미래산업은 없어야 돼요. 무상증자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받을 주식을 가지고 최소한 어떻게 피해 안 보시면서 4,796원 이상 근처에서는 전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 공매도 신청하셔가지고요. 증권사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MTS 모바일로도 가능하시고 HTS도 가능하시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시면 증권사 가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예측한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8월 말까지 내리 빠질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 만약에 미래산업을 오늘 단기적으로 또 따라 들어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후딱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이따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편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산업 관련해서 증자 일정을 분석하는 방법들, 거기에 따른 주가 흐름도 짚어주셨는데요. 미래산업을 보유하신 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언제라도 증자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략주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대형주 또 튼튼한 실적주 위주로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포트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짚어드릴게요. 현대바이오랜드가 8월 11일 공략주였습니다. 스타트를 끊었는데 3거래일 상승률이 6%, 2%, 5%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은 8월 14일 공략주였는데 LCC 관련주들이 또 하반기 기대감 속에 괜찮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8월 16일에 최대 실적을 좀 전망하면서 짚어주셨고요. LG 관련된 그룹주들 LG 이노텍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라는 말씀. 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또 큰 수익을 보고 수익 실현했는데 재공략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공략주가 이제 삼성전자였죠. 하반기 전망이 괜찮을 것이다. 증시 턴어라운드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또 바로 엔비디아와 엮이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포트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 리뷰로 한번 만나볼까요? 자, 종목이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아직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표현을 한다면 갑자기 그날 마이너스 뭐 10%, 20% 빠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보시면요. 빠져봤자 1,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시는데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 안 오르지? 안 오르지?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선의 쏠림, 주식시장은 굉장히 심리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요. 특히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초전도체 갔다가 자연스럽게 맥신 터져서 갔다가 지금 또 갑자기 인상과 같이 또 오염수 이슈가 불면서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쳤다 하시는 분들이 에코프로 또 올라가니까 파시고 또 따라 들어가세요.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 보시면 어떤가요? 어제 나스닥 흐름 반등 나오고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시장이 조금 이제 다 빠졌나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잭슨홀 미팅 때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연준에서 제시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자체가 2%대인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고민이 있다는 거죠. 자, 내년 대선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슬슬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발언적으로 멈춰야 돼요. 이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발언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나온다고 한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시장은 더 이상 없구나 판단하고서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고 최근래의 어제의 나스닥 흐름과 오늘에서 어제의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바뀌는구나 판단이 드실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시장이 급반등 요동을 칠 때는요. 테마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고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이 안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왜 어제 삼성전자를 포트에 넣었을까요? 안정적이기 시작하면요. 하반기 대형주들과 실적주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2주 전, 지난주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다시 실적주들 갈 건데 6커 관련주들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빠졌다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팡 튀기 시작할 거고 포트에 많은 부분이 관련주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포트 보시면 현대바이오랜드, 제주항공, LG생활건강 관련주가 들어가 있고 인상가는 재미삼아 하나 제가 말씀드려서 포트에 넣지 않았었던 거고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면은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대형주 올라가고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은 아이폰 관련주 같이 보자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트 구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재밌는 종목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올라갈 거예요. 아마 예측을 저는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한두 개는 분명히 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종목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이랑 같이 섞어서 대것도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은요,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입 벌리세요. 여기 넣어드리는 방송이에요. 그렇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따라오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테마주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좀 제발 좋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엔비디아 이슈가 시장에 아침부터 붕 떴어요. 그렇죠? 네. 기사가 갑자기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어제부터 캐치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없던 기사들이 갑자기 오늘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걸 예측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당연히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를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국내 대형 시장에서 봤을 때 이슈거리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고서 반등이 어제 나왔어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한번 시장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지금 벌써 안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그저께 지난주 말씀드렸나? 그간에 힘드셨던 대형주 하시면 매매하기 힘드셨잖아요. 지치셨잖아요. 이게 흐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먼 미래에 대한 팁이지만 미국 금리 기준을 꼭 보시라 말씀드리죠. 지금 5% 한참 넘어가 있죠. 그런데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던 말던 9월에 하던 말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 금리 2.5%까지는 무조건 주식 하셔야 된다. 금리 인하하면은 무조건 주식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는 9월 FOMC 이후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내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번에 조정 나온다 그랬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근데 시장 조정 나왔죠? 그렇죠? 뭐 때문에 나왔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 폭이 깊진 않을 거다 말씀을 3주 전에 드렸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잭슨홀 미팅에서 너무 과한 매파적 발언만 아니라면은 시장은 안정적으로 잘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적주 대응을 하셔서 미리미리 종목을 담아두셔야 된다. 제가 테마주나 급등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인상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라고요. 할 줄 아는 거고 다만 네, 방송에서는 튼튼한 종목 하시고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종목은 또 역시나 관심들이 없으신 종목이에요. 그래도 궁금한 종목 카카오를 갖고 나왔어요. 카카오를 볼 건데 자, 차트 열어드렸어요. 다른 것보다 제가 보는 이제 큰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차트를 볼 때 큰 관점에서 볼 때 W자 패턴이랑 M자 패턴을 상당히 주의 깊게 많이 봐요. 다른 차트 패턴은 잘 안 봅니다. 그래서 M자, W자 패턴 중에서도 대형 그림을 많이 보는데 카카오의 주봉 상황을 보자면요. 저는 이런 그림을 판단했어요.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카카오의 큰 진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그림을 포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한 번의 반등, 조정, 반등 요 흐름을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W자 패턴 자체가 좀 나오는 초입 구간이라 보는 거고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더라도 역시나 네,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나름의 쓰리 바닥입니다. 그렇죠? 확인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지지난주에 저녁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한번 크게 잘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반기의 실적 개선 여부에 대한 거죠. 근데 카카오와 항상 같이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이버, 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카카오 지금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를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 중에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뉴욕 증시, 나스닥이 살아나고 있다. 그렇다면은 IT 관련주 카카오는 버릴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한번 편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쉬어왔던 대형주가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이유 잭슨홀 미팅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고요. 9월 FOMC 이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인산가 알아봤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미래산업 알아봤습니다. 무상 증자 이슈에 급등을 보인 뒤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카카오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든든한 실적과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김선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일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